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꾸준히 무료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5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벌써 넘어섰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되돌려 드리고자 항상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특별하게 준비해서 내어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2023년도 주도 업종 자료집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로봇 자료집, 2000지 자료집, 그리고 AI 자료집까지 시장에서 이 세 개의 테마 이슈만 알아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당되는 이슈 정리부터 관련 종목까지 싸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작게는 10페이지, 크게는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꼼꼼히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은 이 주식 7월부터 결국 10배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진짜 저평가 주식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고 지금 3월달 이번 연도 3월달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물적 분할을 앞두고 주주 달래기 나선 DB 하이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사주 비중을 2024년도까지 15%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부분을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팹리스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상장 시 소액 주주로 지금은 물적 분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 글씨를 좀 이상하게 써놨네요. 마저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팹리스를 물적 분할을 하고 물적 분할까지 자체는 괜찮은데 물적 분할을 한 상태에서 상장을까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액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과거에 LG 화학에 속해 있었던 기업인데요. LG 화학이 언제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냐?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2022년도부터는 지지부진한 차트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 급락 타이밍 보이시죠? 이 급락 타이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찾아봤더니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2022년도 1월 달부터 신규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기업으로서 상장하게 된 거죠. 사실상 손해를 입은 대로 입은 그러니까 LG 화학을 과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꽤 됐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로 분사시켜서 상장시켜 버리니까 2차 전지 관련 수혜는 누가 다 끌어가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LG 에너지 화학은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일 때 적자를 다 보면서 키웠던 이 자식 같은 기업이 분가해서 따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LG 화학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 화학의 주가가 이때부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바뀌게 됩니다. 정말 2020년도하고는 다른 주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비슷한 현상을 누구에게서도 바로 DB 하이텍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물적 분할을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적 분할 이후 5년 이내 그래서 기업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5년 이내 상장 시 주총 특별 결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될 시에 추가적인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운 거죠. 지금 당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화를 피하고 추후를 도모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고자 주주 달래기용 10% 배당 성향 올린 거죠. 배당 성향 올려가지고 배당금을 매년 많이 주게 됐고요.
2% 수준이었던 자사주 비중을 2024년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빠르게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죠. 뭐 이렇게 되면 주가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자신의 경영권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DB하이텍은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매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공시도 내놨어요.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해서 공시를 했는데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대략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기간은 2013년도 3월 8일부터 2013년도 9월 7일까지 빠른 속도로 지금 자사주를 취득하고 주식을 매수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저는 이 주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의 이슈가 더 붙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해당 이슈인데요. 물적 분할 가능한 DB하이텍. 주주들이 당연히 많이 싫어했겠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 물적 강행을 강행하다 보니까 초액 주주들의 반감을 샀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부 펀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KCGI 펀드입니다. 해당 펀드 같은 경우는 지분 7%를 취득했고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펀드사들은 뭘 하는 거냐? 말 그대로 돈이 많은 돈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 펀드에 돈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 펀드에서 뭘 하냐면 과도하게 저평가된 기업, 이것 한두 가지 한만 손 보면 충분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경영권에 자꾸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자꾸 관여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내는 것이 이 펀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치가 올라가고 나면 자신의 지분을 팔고 나오거나 혹은 그 기업을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도 DB 하이텍의 경영진들이 방만 경영, 잘못된 경영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펀드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이 DB 팹리스의 물적 분할 사건이 굉장히 컸죠. 해당 과정에서 소액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지금 현재 펀드가 나선 겁니다. 최대 주주가 17%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는 17% 정도밖에 못하는 이 지분율에 비상이 걸려서 열심히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현재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둘 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이 더욱더 많이 해당 펀드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 강성부 펀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해당 내용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DB 하이텍 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회계장부와 이사회의록을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회계장부에서 잘못된 사용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사회의록에도 부당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건덕지 잡으려면 잡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을 요구했고요. 이를 통해서 DB 하이텍 경영진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져다 주게 되겠죠. 해당 펀드는 이 DB 하이텍이 뛰어난 기업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구시대적 경영 행태로 인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해당 펀드는 DB 하이텍이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과 물적 분할을 추진하고 오너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660억 원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굉장히 가장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경영권 방어 주간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해서 대응했습니다. 여기 지난달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한 2월 달 정도일 겁니다. 이번 연도 2월 방어에 나섰고요. DB하이텍 관계자는 지금 현재 해당 펀드의 대면 협의 요구를 수락하고 곧 있을 협의를 위해서 성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회계장부 열람 및 이사회의록, 열람, 지금 이제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DB하이텍이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펀드 관계자는 지분 매입 시 경영권을 원하는 것이 아닌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랬을 뿐이라면서 우호 지분을 포섭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굉장히 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펀드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실제 이 강성부 펀드가 과거에 관여한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등했다는 겁니다. 한진칼, 지분판 강성부 펀드 수익률 2배 정도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강성부 펀드가요. 이 한진칼이라는 기업을 지금 현재 과거 2018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2018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지분을 모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졌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지자 주가는 몇 퍼센트 졌냐? 4만 원대였던 현재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했죠. 실제 가격은 평균 단가는 대략 한 3만 원 구간에서 매수했다는 얘기가 많고요. 매도한 금액은 6만 원대에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DB하이텍에 개입할 때에도 우리는 경영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일반 주주하고 지배주주가 모두 만족하는 클린한 지배 구조를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잠깐 개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부각되고 있냐면 이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주가다라는 것이 어필되기 마련이죠. 지금 보시면 경영진의 구시대적 형태로 인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도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만 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른다라는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해당 기업에 개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한진칼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 개입했던 오스템 임플란트를 통해서 강성부 펀드는 또다시 700억 원의 엄청난 자금을 쓸어 담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개입함으로써 주가를 올려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수상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DB하이텍의 주가 충분히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면서도 추가적인 이 지배구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강성부 펀드가 유도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 또한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진 못해요. 그저 제가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인 의견을 좀 더 더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더해드리면요. 저는 이번에 이 DB하이텍하고 강성구 펀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둘 다 얻어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강성구 펀드는 아마 수익을 얻어가게 될 거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떤 인식이 자꾸 생길 거냐면 투자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DB하이텍이 결국엔 뭘 하고 싶어 하죠? 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엔 신규 상장시키고 싶어 하는 게 이 중요한 사안이에요. 근데 신규 상장을 시킬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 어필돼야 많은 사람들이 해당 신규 상장 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 상장을 위해서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리고자 하는 그림이 현재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DBIT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잘 이용만 하면 지금 과거에 한진칼과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상승했듯이 지금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고평가받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평가를 잘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평가를 잘 받기 시작하면 자신이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신규 상장 시 굉장히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용하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사건이 생각보다 쉽게 끝날 것이 아닌 조금 더 추세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DB 하이텍 주가 최근에 급등했다가 횡보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차트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해야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른 주식보다는 이런 지금 큰 배경을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었던 지금 현재 강성 펀드가 개입하는 기업들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이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요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나는 요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나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종목들 2023년도 다양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테마주 정리 자료, 그리고 아침 시황,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일이 차트를 찾아가면서 급등 종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급등 종목들을 찾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KT, SGS 종목 오늘 8% 급등했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10%, 15% 급등했습니다. 무조건 다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손실 보는 종목들도 있어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16%까지 급등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80% 확률로 여러분들께 맞춰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을 주요 뉴스와 제 생각을 통해서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하셔야 되는 걸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에 꼭 보셔야 되는 자료집 꼭 보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 2차 전지 자료집이라는 걸 로봇 자료집, AI 자료집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맨 처음에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셔서 2023년도 2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 세 번째 공지글에 있습니다. 이 공지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얻어가고 싶으신 자료집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꼭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얻어가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 같은 경우 해당 화면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화면이 나올 거예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의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가능합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요런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은 아이디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로그인하라고 나오는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이후에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실제 여기서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보통 자주 사용하시는 까먹지 마시라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com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거 입력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 1234561 1234566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성함인데요. 성함 꼭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사이다 뭐 이런 거 입력하셔도 가입되니까요. 간단하게 입력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메일 주소로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 아이디를 만드신 다음 100포인트 무료로 다양한 무료 자료집과 추천주,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왜 이거 왜 무료로 해줘요? 이렇게 고퀄리티 좋은 정보들을 무료해 준다고 말이 돼요?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 또한 공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만큼은 100% 무료로 계속될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저에게 큰 이득을 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이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고정 수입처가 있어요. 뭐 VIP 분들을 통해서 이미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면 추가적으로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정 수입처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제 가장 큰 단점인 조금 성실함이 떨어진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천주 시황을 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매일 1000분, 2000분 들어와서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1000분, 2000분 매일 들어와서 봐주시는 분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양한 아침에 아무리 귀찮아도 자료집을 만들고 뉴스를 하나라도 더 읽고 여러분들 시장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 개인적인 투자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저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무료 실전 자료를 얻어가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